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해남 부동지구 태양광 발전 사업 주민의견 경청회가 반대 측 주민들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강진에 있는 해남윤씨 문중의 제각인 영모당과 추원당이 국가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재사용 건물이 보물로 지정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무안과 여수, 고흥개펄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섬에서 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도와 해남군이 추진하는 해남 부동지구 태양광 발전 사업 주민의견 경청회가 반대 측 주민들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설명회가 무산되면서 집적화단지 신청 주체인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절차도 지연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니 나는 이게 왜 그러냐고. 이 자체가 불만 있은 게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해남군 산이면 부동지구에 5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시설하는 사업 주민 설명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산이면 이장단과 해남군이 합의에 개최했지만 청년회 등 반대 측 주민들이 봉쇄하고 나선 겁니다. 반대 측은 설명회가 개최되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농지 보존을 위해 사업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자리를 만든 거지만 아까 누구 이장님 말씀하셨지만 드러나 보자. 이 모든 것이 들어본 순간 이 사람들은 양력이 올라가 버려요. 해남군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자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이 설명회하고 공청회는 저는 우리 산임위원이 지금까지 설명회를 안 듣고 손해본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측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남군은 사업 절차를 주민들이 알아야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후 찬반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설명회 청취를 요청했습니다. 민간협의 어떻게 구성하냐? 해남군 7명, 산이면 반대 7명, 공익요원 7명 이렇게 해서 20명 구성하게 됐거든요. 1시간 30여 분간의 논란 끝에 해남군과 반대 측 주민들은 산이면 40개 마을별 설명회 개최에 합의하고 해산했습니다. 전남도와 해남군이 추진하는 부동지구 태양광 발전 시설은 500메가와트 규모. 산업부의 집적화 단지 지정을 받으면 REC 0.1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연간 85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이 가운데 연간 57억 원을 산이면 주민들에게 직접 배분하고 28억 원을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활성화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신안군 신이면 그린솔라 1단지 4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집적화 단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강진에 있는 해남윤씨 문중의 제각인 영모당과 추원당이 국가보물로 지정됐습니다. 1600년대에 지어져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 재사용 건물이 보물로 지정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 도안면에 자리 잡은 해남 윤씨 문중의 재사용 건물 영모당입니다. 숙종 13년인 1687년에 건립됐지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물고기 장식, 행랑채의 부엌 천장에 있는 환기용 소슬 지붕 등이 당시 지방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문간체가 이게 디귿자로 그 앞마당을 아주 편안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은 우리나라 제일건축에서 전혀 없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내부는 기둥을 없앤 강당 형식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넓게 꾸며졌습니다. 견고하게 지어진 덕에 3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마다 해남윤씨 문중의 제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추원당 역시 해남윤씨의 제각으로 당시 고산 윤선도를 중심으로 1649년 건립됐습니다. 숙종 28년에 새긴 족보 목판 93점이 보관돼 있는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점을 인정해 문화재청은 이들 두 제각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영모당, 추원당이 강진군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안동 등 영남 지역의 많은 제각들이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달리 처음으로 국가 보물로 지정된 강진의 두 제각. 강진군은 다산의 외가이자 해남 윤씨의 상징인 영모당과 추원당을 다산 초당과 연계한 강진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 2021년 신안과 충남 서천 등 4개 지역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었는데요. 전남 3개 지역 갯벌이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추가로 이름을 올려 갯벌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전국 최초로 갯벌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안갯벌. 14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흰발 농개 등 250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52종의 철새들이 찾는 장소로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조류와 저서 생물 그리고 염생 식물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감성돔 등 치어박류와 무안과 여수, 고흥 등 전남 3개 지역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수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잠정 목록 등재는 유네스코가 한국의 갯벌 대상 지역 추가 확대 권고에 따라 여수와 고흥, 무안이 가장 먼저 2단계 등재에 참여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정된 습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2단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이 등재 추진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등재 추진에 있어서도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문화재청은 오는 2025년 무안과 여수, 고흥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받을 한화가 단조립장의 순천 건립을 결정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로 우주센터 폐쇄까지 운운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4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시도됩니다. 실제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만큼 민간 우주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항우연이 국가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다 보니 고흥에는 발사장만 있을 뿐 연관 산업은 전무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민간 주도 우주 시대 개막이 예고됐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3차례의 누리호 추가 발사에 필요한 단조립장이 들어서기에는 고흥의 제반 여건이 열악했고 그 결과 순천의 율촌 1산단으로 입지가 결정됐습니다. 정부의 우주계획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결정은 냉정했고 고흥 군민의 실망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한화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과 순천에서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는 나로우주센터 이전 폐쇄를 넘어 순천에서 조립한 발사체의 고흥 발사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순천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영향을 미쳤다는 정치적인 해석으로까지 번졌지만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일부의 정치적 발언이라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 반면 지역 개발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겠다는 고흥군의 일관된 입장은 오히려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보도한 내용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고흥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군은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국가산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앞서 노광규 순천시장도 이런 점을 우려해 입장 표명의 수위 조절과 함께 내부 단속에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된 지역들이 연합하고 연대해서 항공우주산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 내 갈등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는 최근 한화 측 관계자를 만나 발전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MOU 체결이나 투자 확약서 작성 등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화 단조립장 입지 선정 논란이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을 앞당기고 인근 지역 간의 협력을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과 제일 바라는 지역 발전 등을 모두 충족하는 대책을 마련해 이를 근거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실국 정책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광주 현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남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다 같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023년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공시하고 일자리 12만 개 창출과 고용률 69.5%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14개 과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선호 일자리 확충과 첨단 전략 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고 외국 우수 인력 확보, 조선업 농촌 인력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중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백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암암리에 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밤 갯바위를 돌자마자 환하게 불을 밝힌 낚시어선 한 척이 보입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승객 20여 명이 일렬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낚시어선이 포착된 곳은 여수 백도. 문화재 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낚시는 물론 출입조차 엄격히 금지된 곳입니다. 밝은 빛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니까 낚시어선이 불법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같은 VPS라고 있거든요. 그걸 또 봐보니까 그걸 또 꺼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름다운 경관과 희귀 동식물 서식지로 보존 가치가 높은 백도 앞 200m 해역은 허가받은 거문도 주민만 맨손어업이나 배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일부 선장들은 불법 낚시 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낚시 커뮤니티에는 백도에서 잡은 볼락 사진과 백도로 출조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들이 있으면 저희가 잘 안 가고요. 백도에 가가지고 문도로 내려간다든가. 이처럼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백도 해상에서 불법 낚시로 적발된 건수는 고작 7건. 해경은 관할 해역이 넓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많다고 말합니다. 경비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집중적인 순찰과 단속 활동을 입체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장소적 접근에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장 체증이라든가 증거 확보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백도 해상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경은 백도 앞 불법 낚시 현황 파악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15년이 됐지만 이동권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 서울 지하철에선 연일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 실태는 어떤지 임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산역에서 12km 떨어진 양동시장역으로 가는 길. 지하철 엘리베이터엔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다른 승객들을 먼저 보내야만 합니다. 넘어야 할 관문은 또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번거롭게 리프트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마저도 고장나 있습니다. 역사에서 10여 분을 헤맨 뒤 결국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것도 수시 점검을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처음부터 저것부터 점검해 주시는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도 마련됐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이동권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 인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저상버스 도입률은 3분의 1에 그치고 있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한 재개발 사업 일정 조율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 기준 대수의 90%까지 보급됐다지만 차량 한 대당 기사가 1.05명밖에 되지 않아 차고지에 대기 중인 택시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차량 한 대당 지금 운전원이 한 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기껏 차를 사놨어도 8시간만 운행하고 16시간은 차고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콜택시의 24시간 운행, 심야 예약제도 폐지, 시도 광역 운행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가 쉽지 않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이 다 확보가 돼야지만이
시행령이 실효성 있게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오랜 시간 지적되어 문제이지만 장애인 이동권 실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일원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대축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문화예술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고자 마련됐으며 영호남 화합 콘서트와 영호남 상생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남군의 올해산 물김 생산이 종료된 가운데 총 판매액 7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해남산 물김은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0.2% 증가한 7만 10톤, 판매액은 18.6% 증가한 7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말 고수온으로 인한 엽채 탈락과 붉은 개병 발생의 영향으로 초기 생산이 부진했지만 꾸준한 생산 관리로 예년 생산량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안군 퍼플섬에서 보랏꽃의 대명사 라벤더 축제가 열립니다. 퍼플섬 박지도 3만 5천 제곱미터에 조성된 라벤더 정원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라벤더 축제는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전남체전이 열리는 완도 지역 경기장 시설 개보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완도군은 고금 국민체육센터, 소프트 테니스장, 야구장 등 보수 공사가 완료된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안 장산 자라 연도교가 2024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신안 장산 자라 연도교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행정 절차와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바다 분수 설치 이후 13년 만에 시설 기능 개선 사업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바다 분수 외관 조사와 내구성 조사 등 전반적인 상태 평가를 시행한 기본 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85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또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경찰을 폭행하기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는 어제 영산강 수질 개선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영산강 수질 오염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두 의회는 앞으로 영산강 수질 오염 실태 파악과 수질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중앙부서 지원 건의 등 현장 방문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영산강 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 대책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극한의 가뭄 상황까지 가정한 가뭄 대책을 시행합니다. 정부의 중장기 가뭄 대책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올해 6월부터 기본 구상 용역에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실질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전라남도는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연결 등 후속 사업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한편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순간 풍속 55km의 거센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고요. 내일은 19도로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아직 쌀쌀한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에는 설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아침엔 지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한평이 15도, 영암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 저녁에는 싸늘함이 감돌지만 한낮에는 해남이 16도, 장흥은 18도로 온화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설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5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야를 대체로 맑게 했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45분입니다. 금요일부터 날이 흐려져 토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엄마는 아무거나 주지 않는다. 아이는 주는 대로 먹지 않는다. 그런 우리가 통했다. 미니막스로. 아이를 위한 영양부터 입맛, 정서까지 연구한 아이 전문 건강기능식품. 미니막스. Upscaled freedom. The new QM6. 매일 쓰는 잇몸이니까. 평생 쓸 잇몸이니까. 성분도 효과도 잘 확인해야죠.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약은 효과에 대한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관절엔 관철. J-Par, 젤로파. 물 없이 맛있게 한마디로 젤로 판타스틱한 상태. 컨디션 스틱. 컨디션. 분명히 아는 맛인데 더 맛있어. 10가지 과채와 육수로 매콤 새콤하게 끊기지 않고 쫄깃하게 먹어봐. 아는 맛보다 맛있으니까 더미식 비빔면. 소나타 익숙함도 완전히 새롭게. 소나타 디에지.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키우지 말고 잡아야죠. 카리토포텐. 전립선 비대증, 배뇨 장애를 꽉. 약이라 좋네. 자신감 있는 선택. 카리토포텐.